단 8일, 말레이시아에서 끝난 결승이 다음 화 7편이 되어버린 시간이다. 여자 배드민턴의 지금을 대표하는 이름, 안세영과 왕주희. 팬들은 묻는다. 이번 결승은 복수전인가, 아니면 지배의 연장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질문은 하나로 압축된다. 흐름이 바뀔 조건은 무엇인가? 대답은 분명하다. 조건은 존재한다. 다만 그 조건이 보이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되느냐가 문제다. 유튜브식으로 말하면 이 경기의 장르는 하이라이트 경기가 아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맥락이 이어지는 심층서사에 가깝다. 지난 결승의 기억이 이번 결승의 발목을 잡고 이번 결승의 선택이 다음 시즌의 공기를 바꾼다. 그래서 이번 리매치는 단순히 또 만났다가 아니라 이미 한 번 굴러간 결말을 다시 편집하는 작업이다. 복수냐 지배냐가 아니라 편집점이 어디냐는 이야기다. 먼저 지난 결승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왕주희는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지만 안세영은 그 타이밍 자체를 지워버렸다. 장이 핵심이다. 최종 상급 맞대결에서 승부는 한방이 아니라 운영에서 갈린다. 왕주희는 공격 전개가 빠르고 각이 날카롭고 네트 전방에서 승부를 걸 줄 아는 선수다. 흐름만 타면 상대를 몰아붙인다. 그런데 안세영은 그 흐름을 상대의 흐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흐름을 흐름으로 받아주면 상대가 살아난다. 안세영은 흐름을 한 번 더 버티는 시간으로 바꾸고 결국 상대가 스스로 선택을 무겁게 만들도록 유도한다.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 8일의 잔인함이 드러난다. 패배한 쪽은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승리한 쪽은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게다가 최상위권 선수들은 서로를 이미 분석하고 연구했다. 이제 남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심리다. 같은 랠리, 같은 스코어, 같은 코트, 같은 결승.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또 라는 단어가 손끝을 바꾼다. 그래서 복수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는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해야 한다. 상대와 싸우고 기억과 싸운다. 그렇다면 흐름이 바뀔 조건은 무엇일까? 심층 분석의 답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갈래로 모인다. 첫째, 초반 8점 안에 왕주희가 리듬을 만들 수 있느냐다. 왕주희는 리듬형 공격수다. 첫 템포가 살아야 전방 압박이 붙고 전방이 살아야 후방 마무리가 열린다. 반대로 초반 리듬이 꺾이면 공격은 필요한 공격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공격으로 변한다. 해야만 하는 공격은 급해지고 급한 공격은 실수를 낳는다. 안세영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이 초반 리듬 차단이다. 상대의 첫 파도를 길이로 눌러버린다. 첫 8점 구간에서 왕주희가 점수로든 분위기로든 오늘은 내 템포라는 신호를 주지 못하면 그때부터 경기는 안세영의 운영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긴 랠리를 피하지 않고 짧은 랠리로 강제할 수 있느냐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왕주희는 공격형이니까 랠리를 짧게 끝내야 한다. 맞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해서 짧게 끝내려 할 때다. 안세영을 상대로 무리한 갓, 무리한 스매시, 무리한 네트 승부는 오히려 안세영에게 정보를 준다. 안세영은 상대가 무리하는 패턴을 읽으면 그 무리를 더 하게 만든다. 그래서 왕주희가 필요한 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짧아질 수밖에 없는 코스 설계다. 번의 강공이 아니라 다음 공이 열리는 전개. 네트에서 상대 한 발을 묶고 반 박자 빨리 밀어내고 다시 전방으로 끌어당기는 루틴이 반복되어야 한다. 그 루틴이 없으면 왕주희의 공격은 순간 폭발로 끝나고 순간 폭발은 결승 후반에서 힘을 잃는다. 셋째, 가장 결정적 조건은 세트 후반에 왕주희가 다시 멈추지 않느냐다. 지난 결승이 남긴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앞서 나가는 순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왕주희는 종종 실수 기다리기 모드로 들어갈 때가 있다. 그런데 안세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침착해진다. 상대가 기다리면 안세영은 더 오래 끌고 간다. 상대가 오래 끌리면 선택이 무거워진다. 결국 듀스에서 손끝이 흔들린다. 리매치에서 흐름이 바뀌려면 왕주희는 후반에도 한 번 더 가야 한다.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는 안세영의 시간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 꽂고 나면 이번 결승의 관전 포인트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진다. 승부는 멋진 하이라이트 한 방이 아니라 초반의 작은 득점 루틴과 후반의 작은 선택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점수판이 아니라 표정과 호흡이 먼저 흔들리는 쪽이 나온다. 여기서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기의 전문가들은 공통된 지점을 말한다. 기술 이전의 운영이다. 한국 대표팀을 이끄는 박주봉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안세영을 평가할 때 경기 중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 한다는 표현을 직접 썼다. 핵심은 간단하다. 최고의 선수도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최정상에서 무너진다. 봉 감독은 안세영이 작전 수행이 미숙해지는 순간을 짚으며 결국 경기 중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고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 말은 곧 리매치의 본질을 건드린다. 왕즈이가 정말로 필요한 건 더 강한 스매시가 아니라 후반에 올라오는 부정의 파도를 지워내는 기술이다. 복수전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는 쉽게 과거의 나와 싸우기 시작한다. 박주봉 감독의 표현대로라면 그 싸움에서 지는 순간이 바로 멈춤이고 멈춤이 곧 안세영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신호가 된다. 박주봉 감독의 또 다른 메시지는 더 직접적이다. 안세영이 스스로 밝힌 내용이기도 한데 컨디션이 떨어지고 느려졌을 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는 코칭이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이것도 리매치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건 무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지 말라는 뜻이다. 왕즈이가 흐름을 바꾸려면 듀스에서 지키는 선택을 하는 순간을 없애야 한다. 적극성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또 한 명의 이름은 방수현 해설위원이다. 수현은 큰 무대에서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과 부담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설명해온 인물이다. 올림픽 결승을 중계하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너무 잘 안다. 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냈고 국제대회 일정이 얼마나 잔인하게 선수의 회복을 깎아먹는지 부상과 출전의 균형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 시선이 리매치에 주는 힌트는 명확하다. 8일 만의 재대결은 전술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과 압박의 싸움이다. 왕즈이가 복수를 말하는 순간 몸은 결승에 있지만 머리는 이미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로 들어간다. 그 압박은 초반엔 에너지가 되지만 후반엔 무게가 된다. 방수현이 말해온 마음고생이라는 단어를 이 매치에 대입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왕즈이가 흐름을 바꾸려면 마음의 무게를 점수로 바꾸는 구간을 초반에 만들어야 하고 그 무게가 후반의 발목을 잡지 않게 루틴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제 다시 선수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안세영이 왜 지배의 상징처럼 보이는가? 답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술, 다른 하나는 태도다. 기술은 이미 세계가 안다. 수비, 커버, 역습 전환.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안정된 선택. 근데 리매치에서 더 무서운 건 태도다. 안세영은 반복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한다. 는 식의 메시지를 던져왔다. 간우가 됐든 흐름이 어떻든 내가 할 것을 한다는 태도. 이 태도가 왜 무섭냐면 상대는 경기 내내 안세영을 바꾸기 위해 애쓰는데 안세영은 내가 바뀌지 않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정상에서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이쪽도 힌트는 있다. 왕즈이는 과거 안세영을 상대로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고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남긴 적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효과가 있었다가 아니다. 한 건 왕즈이가 이미 해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세영은 모든 선수들에게 분석되는 선수다. 분석을 이겨내려면 답을 한 장만 들고 오면 안 된다. 2장, 3장을 들고 와서 경기 중에 꺼낼 수 있어야 한다. 왕즈이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변화를 들고 올 줄 아는 선수라는 점. 다만 다시 돌아간다. 변화는 꺼내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
특히 듀스 구간에서 결승을 실제로 대본처럼 상상해보면 더 쉽다. 초반에 왕즈이가 전방에서 승부를 건다. 네트에서 먼저 한두 포인트를 가져오면 관중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때 안세영이 급해지면 경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안세영은 보통 여기서 급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박자 늦춘다. 상대가 짧게 끊으려는 공을 한 번 더 받아내고 길이를 바꾸고 코트 중앙으로 다시 정렬한다. 왕즈이가 내 템포를 기대한 만큼 그 기대가 깨질 때 압박이 생긴다. 그 압박이 쌓이면 왕즈이는 더 과감해지거나 더 안전해진다. 과감해지면 실수가 늘 수 있고 안전해지면 주도권이 빠진다. 이 선택의 갈림길이 보통 세트 중반과 후반에 온다. 여기서 승부처가 나온다. 리매치에서 흐름이 바뀌려면 왕즈이는 중반 이후에 반드시 하나를 해내야 한다. 감함이 아니라 규칙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규칙이다. 전방에서 승부를 걸되 한 번 실패하면 바로 길이로 전환한다. 후방 마무리를 하되 각이 안 열리면 무리하지 않고 다시 전방으로 끌어당긴다. 듀스에 들어가면 한 방을 노리지 않고 성공 확률이 높은 패턴을 반복한다. 이 규칙이 있어야 복수전 이 감정 싸움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반대로 안세영이 지배를 이어갈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렵다. 상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변화를 소모로 바꾸는 것. 안세영은 이 분야에서 거의 교과서처럼 보인다. 상대가 템포를 올리면 랠리를 길게 늘리고 상대가 기다리면 공격을 섞고 상대가 무리하면 받아내고 상대가 실수를 두려워하면 더 많이 뛰게 만든다. 이것이 지배다. 압도적인 한 방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 많은 팬들이 놓치는 마지막 포인트가 있다. 리매치는 기술 싸움이면서 동시에 기억 싸움이다. 왕즈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안세영의 한 방이 아니라 안세영의 한 번 더 받는 수비가 만들어내는 또 라는 감정일 가능성이 크다. 리드했는데도 끝나지 않는 느낌. 듀스가 길어질수록 손끝이 무거워지는 느낌. 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선수는 본능적으로 이번엔 끝내야 한다. 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이 곧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 박주봉 감독이 말한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여기에서 폭발한다. 반대로 안세영은 또 라는 감정을 상대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은 지금에 머무는 선수가 되려고 한다. 이 태도 차이가 결국 결승의 마지막 두 포인트를 만든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결승이 복수전이 되려면 왕즈이는 초반 8점 안에 자신의 리듬을 증명해야 하고 긴 랠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강제하는 설계를 보여줘야 하며 무엇보다 세트 후반에 멈추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끝까지 유지되면 흐름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안세영의 경기다. 지배는 한 번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질 조건이 적은 쪽이 가져간다. 유튜브식 엔딩 멘트로 닫아보자. 말이 바뀔 수 있는 구멍은 있다. 그 구멍은 안세영이 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에서 열린다. 그리고 그 답은 첫 게임 초반의 표정과 듀스에서의 선택. 바로 그 두 장면에서 이미 시작될 것이다.